자, 선생님 오늘의 요리 어떤 것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까요? 네, 먼저 국부터 김치국부터 끓여보도록 할까요? 예. 이제 요리에 따라서 머리와 꼬리를 잘라내거나 하는 요리도 가끔 있기는 한데 오늘 국 끓일 때는 사실은 콩나물 속에 있는 영양 그냥 다 먹을 수 있게 그대로 씻어서만 준비를 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콩에 있는 단백질, 줄기에 있는 비타민 C, 끝에 있는 아스파라긴산 전부 다 섭취할 수 있도록. 콩나물 하나가 그냥 영양분 덩어리네요. 진짜 그래요. 예. 정말 콩나물 그래서 가능하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대로 통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파는 버섯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두부. 네. 보통 이제 국에 두부 넣으실 적에 한 입 크기로 써시는 경우 이제 그냥 약간 직사각형 형태로 많이 써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채를 썰어 볼 거예요. 그래서 두부를 채를 썰고요. 네. 그래서 5cm 정도 길이가 되도록 이렇게 좀 굵은 채로 썰어서 근데 호록호록 거리면서 좀 들어오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보고 그래서 김치가 너무 쉬었을 때보다 딱 알맞게 숙성이 됐을 때가 사실 이제 영양적으로도 가장 좋거든요. 비타민 C도 풍부하고 또 이제 발효 자체가 되면서 많은 좋은 성분들도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한 1cm 정도 폭이 되도록 숟가락으로 떠먹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저는 좀 썰어서. 김치라고 하면 네. 그냥 김치찌개만을 생각을 했거든요. 아, 김치찌개. 네. 네. 제일 많이 해먹긴 콩나물 하죠. 김치국. 이렇게 해서 김치 썰어주시면 사실 재료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벌써 끝난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그냥 끓이러 가면 되거든요. 예. 자, 그럼 이제 이 재료를 가지고 갈 건데 지금 이제 육수를 먼저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멸치하고 멸치. 다시마 준비를 해주시는데 멸치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머리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맛이 많이 우러나니까 예. 요 까만색 내장만 없애주시고 그대로 요 머리는 같이 사용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벌려서 요 내장만 빼주세요. 머리를 띄고 버리지 말고 네, 그대로 같이 두고. 넣어주세요. 우리가 왜 회 같은 거 먹고 난 다음에 매운탕 끓일 때도 머리 꼭 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사실 맛성분이 많이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같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혹시 멸치가 조금 눅눅하다면 마른 팬에 아니면 마른 냄비에 한 번씩 좀 살짝 볶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비린내가 없어지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좀 벌려서 사용을 하게 되면 속에 육수가 더 잘 우러나오거든요. 그래서 반으로 갈라서 넣어주시면 더 좋죠. 자, 멸치 넣어주시고 머리까지 네. 여기에 다시마도 넣어주시고 이제 불을 켜주시는데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 다시마는 바로 건질 거예요. 건지는 이유가 있나요? 다시마 자체가 일단 온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시마 안에 있는 약간 투명한 성분 있죠. 미끈미끈. 예. 그게 이제 알긴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그게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국물을 좀 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맑은 느낌이 오히려 없어지고 다시마 자체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맛성분은 굉장히 강한 수용성이어서 심지어 찬물에도 담가둬도 나올 정도여서 물이 끓을 때쯤 되면 충분히 전부 다 바깥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끓으면 다시마는 건지고 멸치는 10분 정도 중간불에서 더 끓여서 그렇군요. 육수를 이제 만들도록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저희가 끓인 물을 미리 준비를 좀 그렇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제가 옆에 지금 이제 10분 동안 끓인 걸 준비를 해놨거든요. 벌써 색깔도 틀리죠. 예. 자, 그래서 일단 안에 있는 멸치를 전부 다 건져내주세요. 그냥 여기다가 네. 국수 넣어서 그냥 멸치국수. 멸치국수 만들어도 괜찮을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수한 육수에 콩나물 넣어주시고요. 추워진 날씨에 네. 이거 한 그릇이면은
몸이 싹 녹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냥 이제 밥만 막 말아서 예. 먹어도 맛있는 요리죠. 지금 와. 여기에 잘 익은 김치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김치하고 콩나물이 익을 때까지 네. 한 5분 정도 이제 끓여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 끓이셔도 되고 열고 끓이셔도 되는데 도중에 이제 약간 뭐 간도 보고 익었는지 확인을 하고 하다 보면은 콩나물이 덜 익었을 때 뚜껑을 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콩 비린내가 콩이 음. 덜 익은 상태에서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는 그냥 오늘은 뚜껑을 열고 끓이도록 연채로. 할게요. 예. 근데 여기에 사실은 이 김치 국물이 굉장히 많은 맛성분이 들어있고 또 이게 사실은 이제 발효의 핵심이 또 다 있는 거잖아요. 김치 국물이요? 예, 그래서 김치 국물을 조금 같이 넣어주면서 한꺼번에 같이 끓이도록 할게요. 아, 그래서 그런지 뭐 저희가 저 설렁탕 이런 데 먹으러 가면 네, 맞아요. 김치 국물 따로 있잖아요. 같이 막 부어서 네. 먹죠. 선생님, 그럼 저 이제 김치 국물은 네. 몇 분 정도 끓이는 게 좋은가요? 그러니까 김치가 조금 투명한 느낌이 나고 콩이 익을 정도까지면 되는데 그 네. 시간이 한 5분 정도 5분 걸리거든요. 정도, 네. 그래서 5분 정도 이제 끓이도록 두고 우리 한 가지 요리 더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잔멸치 마늘종 볶음 예. 재료 손질을 제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사실은 뭐 그렇게 멸치 자체가 자칫 뭐 산화가 돼서 좀 쩐내 같은 냄새가 나거나 하지는 않지만 예. 가끔 이제 뭐 습기 많은 여름철 지나고 뭐 이러면은 어떤 때는 좀 냄새 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그냥 팬에 기름 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씩 불에다가만. 불에다 이제 살짝 볶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더 좋죠. 자, 이건 이제 마늘종 좀 먹기 좋게 한 4cm 정도로 등분하도록 할게요. 자, 이 마늘종은 마늘 줄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썰기만 해도 사실은 마늘 냄새 나죠. 저는 느낌 자체가 약간 파 같아서 네, 파 같은 줄 알았어요.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이게 마늘 줄기여서 마늘이 이제 연글기 전 상태의 줄기예요. 그래서 이 줄기를 뽑아줘야만 마늘이 그다음부터 연글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뽑은 걸 다시 이 향에 있는 야채이기 때문에 또 독특한 질감이 있어서 음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양념장을 제가 먼저 좀 섞어보도록 할게요. 자, 설탕 약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간장. 그러니까 멸치 자체가 어느 정도 간이 있어서요. 예. 간을 너무 강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나마도 사실 멸치가 아주 짤 때는 간을 아예 안 하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주시고, 자,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여기 지금 물엿은 제일 마지막에 넣어줄 거예요. 네. 그래서 물엿은 지금 넣지 말고 여기에 요거는 비린내를 날려줄 수 있는 술이에요. 술, 청주인가요? 청주도 되고 소주도 돼요. 네. 그리고 볶을 때 가루가 들어가면 한쪽으로 뭉칠 수 있으니까 쉽게 전체적으로 좀 퍼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넣어주시고, 후추도 약간 넣어주시고, 그리고 참기름. 요 참기름은 지금 섞으셔도 되고 나중에 섞으셔도 되는데 멸치 볶으실 때는 같이 섞어주시는 게 조금 더 고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먼저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도 섞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재료는 그냥 이게 단 거예요. 양념장하고 마지막에 제가 요 올리고당하고 깨 넣는 것만 마지막에 넣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이제 마늘종 먼저 좀 데쳐야지 되거든요. 마늘종을 네. 데친다고요? 요거를 먼저 한번 데쳐줄 거예요. 데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왜냐면 그냥 먹기에는 조금 단단하죠. 아. 그리고 매운맛이 조금 강해서 예. 일단 한번 데쳐주게 되면 매운맛도 빠지고 조금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 아,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예, 좀 파랗게 데치러 이제 같이 가보도록 네. 할게요. 자,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소금을 넣게 되면 초록색이 조금 더 선명하게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마늘종을 넣어주세요.
이거를 오래 데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생각보다 조금 또 빨리 익는데 지금 보시면 좀 전에 그냥 제가 썰었을 때보다 색깔이 훨씬 더 예뻐졌죠. 더 진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네. 선명해지고 그래서 매운맛도 없어지고 색깔은 더 선명해지고 또 살짝 익기 때문에 나중에 조리를 했을 적에 식감도 좋아지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금 마늘 향이 날아가면서 네. 이제 코끝에 이 향이 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마늘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콩가루 같은 거 버무려서 그냥 이 마늘 쪽만으로도 그대로 무쳐서도 드시고 그냥 볶아서도 드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옆에다 좀 준비를 해놓을게요. 선생님, 제가 최요비 하면서 네. 이 요리하는 거에 대한 어떤 흥미를 조금씩 붙게 되다 보니까 재밌죠? 먹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먹는 거에 욕심이 없었고 네. 식탐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요즘에는 맛있는 거, 네. 그리고 먹는 것만 보면은 그렇게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관심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사실 먹을 수 없는 요리 만들려고 그러면 또 누가 만들겠어요. 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재밌게 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관심 갖기에 따라서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관심 없었던 거는 누가 얘기해도 스쳐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쏙쏙 들어오실 것 같아서 재밌으실 것 같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예. 자, 지금 제가 멸치를 한번 살짝 볶아주는 이유는 네. 멸치 자체를 나중에 멸치볶음이 만들어졌을 적에 멸치가 약간 이렇게 조금 뭐 바삭바삭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눅눅하지 않아야 맛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멸치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좀 날리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멸치가 조금 좋지 않은 냄새가 났다거나 수분기가 많았다거나 하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거가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밑에 막 가루 같은 게 조금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좀 지저분한 거를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이 정도면 이제 볶아도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잠깐 지저분한 거를 좀 네. 털어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옆에 좀 가루를 털어내면 생각보다 좀 지저분한 게 많이 떨어지죠? 네. 얘를 이번에는 기름을 두른 상태에서 다시 볶아줄 거예요. 네네. 요거 한번 드셔보시고 자, 기름을 조금 넉넉히 어때요? 그냥 멸치인데요. 그냥 멸치고 네. 뭐 아직은 이제 특별하게 그냥 멸치구나 싶은 느낌이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기름을 제가 좀 두르고 볶아주는 과정이거든요. 이때 불이 너무 세면 딱딱해질 수 있어요, 멸치가. 그래서 한 중약불 정도? 중약불에? 네, 중약불 정도에서 멸치 자체가 말라있기 때문에 너무 세지 않은 불에서 볶아주세요. 이 과정에서 멸치가 굉장히 고소해져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자, 그럼 이제 지금도 좀 뜨거우니까 하나 또 드셔서 맛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훨씬 고소해진 느낌이 날 거예요. 우와. 굉장히 고소하죠? 아까는 약간 네. 그냥 뭐 멸치구나. 그래서 약간 좀 심심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네. 지금 정말 고소하고 고소한 맛이 나죠? 뭔가 양념을 많이 하지 않았나는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양념장 만든 걸 넣고 이거를 아주 재빨리 와. 볶아주시는데 좀 전에 그 기름을 두르고 볶았기 때문에 멸치가 네. 기름 코팅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양념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멸치 바깥으로 돌면서 멸치 자체를 눅눅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늘종 아까 해놨던 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전 오늘 이거 보면서 네. 잡멸치 마늘종 볶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요? 지금 멸치 2번 먹어봤잖아요.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이제 물엿을 나중에 넣는다고 따로 빼놨었잖아요. 예. 그래서 물엿을 넣어주세요. 이 물엿은 지나치게 너무 오래 볶으면 굉장히
막 찐득해져요. 예. 그래서 지금 올리고당 아니면 물엿 다 쓰셔도 괜찮은데 예.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시고 열하고 닿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주셔야지 돼요. 아, 선생님, 그럼 이게 오늘의 쿡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중요하죠. 올리고당은 예. 가장 마지막에 넣어야 재료 형태도 살고 그렇죠. 윤기도 산다. 예. 아. 그리고 너무 오래 볶지 마세요. 너무 오래 볶게 되면 네. 나중에 막 한 덩어리로 뭉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불을 끄고 올리고당을 넣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끝이에요. 네. 다 완성된 거예요. 완성 접시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네. 자, 그리 가져갈게요. 네.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데쳤기 때문에 저는 잔멸치 마늘쫑 볶음이라고 해서 네. 이 마늘쫑 말고 마늘만을 생각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마늘이랑 멸치가 함께 섞이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만큼 요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 선생님. 그러게요. 네. 이 마늘쫑 자체도 그러면 별로 익숙하지 않은 식재료였네요. 그죠? 예. 예. 자, 밑반찬으로 최고인 네. 잔멸치 마늘쫑 볶음이 완성이 되었고요.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콩나물 김치국을 좀 완성해 보도록 완성해볼까요? 하겠습니다. 예. 자,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냄새도 구수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간은 국간장으로 맞춰주시는데 조금 넣는데도 간이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소금 간을 이용을 해주시면 소금 돼요. 간으로? 그리고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 네, 소금 간은 지금 같이 하지 마시고 거의 이제 다 모든 게 완성이 됐을 때 마지막에 막바지에. 왜냐하면 이제 끓이면서 계속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두부 넣고 파를 가장 늦게 넣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파는 항상 그 마지막으로 냄새를 잡아서 같이 날려주는 역할을 도와주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넣고 파가 익을 때쯤 불을 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간을 보시는 거예요. 아까 김치 국물도 넣고 또 김치 자체가 어느 정도 간이 있고. 그래서 간을 보셔서 부족하면 소금 간을 좀 해주시고 네. 저는 그냥 싱거운 채로 갈게요. 여기에 아까 썰어놨던 파를. 파 넣어서 한번 그냥 후루룩 끓여서 불 꺼주시면 되는 거죠. 파가 익을 때쯤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콩나물도 사실 콩나물 국만도 시원하고 또 김치국만도 시원한데 두 개가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더 시원하겠죠. 그래서 좀 전에 같이 만든 멸치볶음하고 같이 드시면 밥 한 공기 그냥 뚝딱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국 완성해 봤습니다. 자, 시원하고 깊은 맛의 콩나물 김치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쿡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영양 만점 잔멸치 마늘쫑 볶음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잔멸치를 마른 팬에 볶아낸 뒤 기름에 한 번 더 볶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멸치가 더 고소하고 바삭바삭해져요. 여기에 양념장, 데친 마늘종을 섞고 마지막으로 올리고당을 넣어 휘리릭 볶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재료가 뭉치지 않고 반짝반짝 윤기도 더해진다는 사실. 짭조름한 맛에 밥 한 공기 뚝딱. 잔멸치 마늘쫑 볶음으로 든든한 밑반찬을 만들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